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잠의 문제, 특히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은 그냥 나이 들면 원래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자주 깨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도, 낮에 멍하고 졸린 것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잠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압과 심장, 뇌 건강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숨길이 자꾸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몸은 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코를 좀 심하게 고는 것처럼 보이는데 몸 안에서는 산소가 떨어지고 다시 숨을 쉬려고 애쓰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밤새 이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르고 낮에는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졸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왜 이렇게 피곤해 하세요? 라고 묻지만 정작 본인은 그냥 나이 먹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미리 챙겨야 한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하루 기운이 떨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혈압 조절이 흔들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이 자꾸 끊기는 분들도 많고 코를 많이 골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한 수면 습관인지 아니면 검사가 필요한 문제인지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본인은 자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자는 배우자나 같이 사는 자녀가 더 먼저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불규칙하다든지 한참 조용하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자다가 자주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곤해 한다면 한 번쯤은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골이만 있으면 다 같은 줄 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골이는 소리만 큰 경우도 있지만 숨길이 실제로 좁아져서 숨이 자주 막히는 단계까지 가면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소리의 문제를 넘어서 몸의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가볍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권해드리는 1분 점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잔 것 같은지, 입이 말라 있는지, 머리가 무거운지, 낮에 식사 후가 아니어도 자꾸 졸린지, 의자에 앉아 TV를 보다 깜빡 잠드는 일이 잦은지 이 5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이 중 여러 가지가 겹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들쭉날쭉한 분, 아침 두통이 잦은 분,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가는 분, 기억력이 갑자기 더 떨어진 것 같아 걱정되는 분은 잠의 질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듣고도 그래도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몸의 여유가 줄어 있기 때문에 밤에 회복이 무너지면 낮 생활 전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운이 없고 짜증이 늘고 무릎이나 허리가 더 아픈 것 같고 운동할 의욕도 떨어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생활 반경이 줄어드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좋으면 기분도 가라앉기 쉽습니다. 괜히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머리가 맑지 않으니 자꾸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밤에 쉬어야 할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해서 낮의 표정과 기분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 건강을 볼 때 잠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는 것, 적당히 움직이는 것, 약 잘 챙겨 드시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이 무너지면 그 좋은 습관들도 효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더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깨는 일이 잦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점심 먹고 나서만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동안 자꾸 눈이 감긴다면 그냥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몸이 밤에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잠은 잘 자요. 눈 감으면 바로 자거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금방 잠드는 것이 항상 좋은 신호만은 아닙니다. 너무 피곤이 쌓여 있어서 쓰러지듯 잠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나서 개운한가, 낮이 편한가,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되는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전보다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별일 아닌데도 예민해지시고 낮잠 시간이 길어지는데 밤잠은 또 깊지 않다면 단순한 성격 문제로 보지 마시고 수면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요즘 잠은 어떠세요? 자고 나면 개운하세요? 주무실 때 숨 막히는 느낌은 없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묻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관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을 잘 자기 위해 억지로 오래 누워 계시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이런 저녁부터 침대에 가 있으면 오히려 잠과 침대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게 맞추고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하고 해가 있을 때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 낮과 밤의 차이를 몸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습관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긴장되는 뉴스나 흥분되는 영상은 몸을 쉬게 하기보다 깨워 놓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조명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거나 편안한 음악을 짧게 듣거나 숨을 천천히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과식을 하거나 술을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술 한잔하면 잠이 오더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엔 졸려도 한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고
숨기를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잠을 위해 마신 술이 오히려 잠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코가 자주 막히는 분은 비염이나 코막힘 관리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심하면 목도 마르고 코골이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목둘레가 굵어졌거나 엎드리듯 소파에서 잠드는 습관이 있다면 잠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 문제는 잠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생활 리듬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놓치는 게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은 꾸준한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낮 시간의 햇빛 노출이 잠의 질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몸이 적당히 움직여야 밤에 쉬는 리듬도 조금씩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 관리만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위험합니다. 이미 코골이가 심하고 숨이 멎는 것처럼 보이고 낮 졸림이 심하고 혈압이나 심장, 뇌혈관 문제까지 겹친다면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생활 습관은 기본이고 필요하면 의료적인 확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볼 때 자다가 숨이 멎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코골이가 매우 심하고 불규칙한 경우, 아침에 자주 두통이 있거나 입마름이 심한 경우, 낮 동안 참기 어려울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운전하거나 계단을 오르다 멍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잠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건 잠의 문제를 넘어서 응급으로 봐야 할 수 있으니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면 검사라는 말을 들으면 겁부터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지 무서운 벌이 아닙니다. 내 몸이 밤에 어떻게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관리 방향을 잡는 편이 오히려 마음도 편해집니다. 가족이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실 때 코골이 양상이 어떤지, 숨이 멎는 듯한 구간이 있는지, 아침 컨디션이 어떤지, 낮잠이 얼마나 잦은지 부드럽게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적하기보다 요즘 주무시고도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부모님도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자꾸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잠을 한번 건강 점검의 항목으로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혈압 재는 것처럼, 당 수치 챙기는 것처럼 잠이 어떤지 살피는 겁니다. 아침 기분이 어떤지, 낮에 졸림이 어떤지, 가족이 보는 밤 호흡은 어떤지, 이 세 가지만 봐도 평소와 다른 흐름을 꽤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팁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침 상태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개운함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입마름이 있는지, 두통이 있는지, 낮 졸림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막연했던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분들과 공유하기도 좋고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건강 관리는 겁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생활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잠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밤의 숭, 아침의 피로, 낮의 졸림, 기억력의 변화, 기분의 가라앉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에서는 잠을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너무 무섭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이 한마디로 모든 신호를 덮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차려도 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어르신의 잠을 건강관리의 중심에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알아두면 더 빨리, 더 부드럽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어르신 본인도 보시고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잠은 어떠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잠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신호가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수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